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무법인 YG의 박성훈 노무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 주제는 노동부가 배포 중인 아주 위험한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인사 담당자 혹은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이 표준근로계약서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좀 더 검색을 많이 하다 보면 아주 친절하게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까지 설명해주는 그런 자료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왜 노동부가 이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보고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한번 되새겨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근로감독관의 수는 1,200명대였습니다. 감독관 1인당 2,000여 개의 사업장을 관할했고 15,000명의 근로자를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새 근로감독관의 수가 2배가 증가해서 2,000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맞춰 공인노무사 합격생도 2018년까지는 한 해 250명이었는데 2019년부터는 한 해 300명으로 증가됩니다. 그야말로 노동 빅브라더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법 위반의 사각지대가 점차 좁아질 것이라는 견해가 주요합니다. 자, 대표적인 이 법 위반의 사각지대는 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필수 기재사항을 나열하고 이것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 500만 원을 처벌한다. 자, 500만 원. 이 벌금의 액수가 많으면 많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자본가의 시선에서는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1인당 각각의 벌금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나요? 되게 많은 사업주들은 이 벌금을 피할 목적 하나만 생각하고 그냥 표준계약서를 가져다가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고용노동부의 아주 친절한 안내에 따라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덕분에 근로자가 손쉽게 이긴 사건 사례를 한번 보고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이 소정근로시간, 즉 기본근로시간만 약정한 사례입니다. 우리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시간 기재하는 항목에 이 소정근로시간만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을 적지 않았던 것이죠. 1일 12시간, 1주 6일을 일했는데 말이죠. 이 근로자는 월급 200만 원을 받고 있었고 이 식당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개월간 일하고 총 4천만 원을 월급으로 지급받았지만, 연봉으로 20개월간 지급받아왔지만 이 체불 금액을 7천만 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고정 연장 시간 내지 고정 연장 수당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나 작성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이 표준근로계약서에 시급만 작성한 사례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사건을 경험했던 아르바이트생 이 씨가 주인공입니다. 자,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씨가 봤을 때는 이거 봐라. 시급만 써있네. 주휴수당도 별도로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한 13개월 정도 일을 한 뒤에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또 퇴직금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1,500만 원 모두 다 인정된 사건인데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보통 이 월급에 이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노동부의 태도입니다. 자,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노동부가 배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썼을 때
이 시급에 주휴상을 포함시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쓴 상태로 이 수습 종료 통보를 한 사례입니다. 자, 수습이란 보통 시용과 좀 혼용을 하긴 하는데 법률용어로 시용이란 이 시범적 사용을 뜻합니다. 이 유효한 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근로계약에 이 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서 업무 적격성 판단을 통해 본 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그런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시용과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불안정한 상황을 근로자한테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의도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는 본인은 이 수습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주장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인용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합의금 6개월분을 지급하게 된 거죠. 네, 이 네 번째 사례는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약속한 사례입니다. 이 오랜 지인 관계였던 이 사업주와 근로자는 서로 이 진정한 의사로서 퇴직금은 없다고 여기고 사업주가 이 근로자가 어려울 때마다 물신양면으로 퇴직금에 상응하는 금전적 도움을 줘왔습니다. 그런데 10년간 근로한 후에 근로자는 돌연 퇴직금을 청구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퇴직금의 사전 포기 합의를 무효로 보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일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계약서 내에 이 퇴직금 관련 조항을 별도로 관리했다면 추가 지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이쯤 보면 어떻습니까? 표준근로계약서는 회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한 내용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신입사원이 입사했습니다. 특수한 장비 사용 기술을 교육하기 위해서 해외 연수를 보냈죠. 그런데 이 신입사원 이 친구가 조기에 퇴사해버린 겁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에게는 과실이 없다. 정당한 퇴직 사유가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표준근로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연수비 반환 약정을 이 계약 내용에 포함하였다면 어땠을까요? 네, 여섯 번째 사례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숙사 비용과 식사 비용을 줬으니까 이거 다 임금이었어. 이렇게 주장한 사례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 현물, 이 식사나 이 주거 이런 것들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적법한 임금을 지급하고 차라리 근로자의 자유 선택에 의해서 이 숙소와 식사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게 하는 그런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또한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네, 마지막 사례는 이 비밀 유지에 관한 내용이 없는 그런 표준근로계약서 사례입니다. 평소에 일을 잘한다고 평가받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사업주는 이 근로자를 막 키워주기 위해서 업무 노하우를 전수했고 또 특별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1년 남짓 후 이 근로자는 처우가 더 좋은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됩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이 걱정된 사업주는 전직금직 가처분이라는 것을 신청하였지만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하여 이 법원은 기각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이 경업금지에 관한 약정을 별도로 하거나 근로계약에 추가했다면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하고 계신가요? 노동부는 왜 이와 같은 표준 양식을 배포하고 있을까요? 이는 이 근로자의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와도 밀접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은 이 미작성의 과태료와 벌금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우려하는 그 분쟁의 발생을 막는 용도로는 이 사용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 법 격언 중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보통 임금 채권 등을 갖고 있는 이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고 있을 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주 역시 근로계약서를 사업장 현실에 맞게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런 표준근로계약서 쓰고 계십니까? 이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맞는 적합한 근로계약서를 쓰셔야 합니다. 가까운 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우리 사업장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쓰셔야지 우리 회사가 진정하게 막고자 하는 그런 분쟁을 방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제가 이 앞 초반부에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그 표준근로계약서를 좀 안 좋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간단하고 기본적인 사업장에는 적합하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노무법인 YG의 박성근 노무사였습니다.